남북정이 TV. 안녕하세요. 역사교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2편 9강 조선의 통치체제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을 알아봤죠. 오늘은 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계와 함께 새로운 나라를 세운 사대부들은 새 나라에 걸맞는 제도를 만들어 갑니다. 그 주역에 정도전이 있었죠. 정도전은 불교를 이론적으로 비판하면서 유교의 가르침대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임금은 하늘이 만들어준다고 주장하고 그 하늘은 바로 민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들의 마음이 떠나면 왕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하된 자들은 마땅히 임금을 하늘처럼 섬겨야 하지만 임금은 늘 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심을 잘 알고 있는 재상을 찾아 그에게 정치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건국 직후에는 신권을 강조하는 정도전 같은 재상들이 정치를 주도하죠. 이에 왕실 일부에서는 이 나라가 이씨의 나라이냐 정씨의 나라이냐 라고 말하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건국 과정에서 가장 공이 컸던 태조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의 불만은 거셌죠. 그는 결국 군사를 일으켜 세자와 정도전을 죽이고 정권을 잡는데 그가 바로 뒷날 왕위에 오른 태종입니다. 조선을 사대부와 함께 건국한 태조는 수창궁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하고 재상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운영하게 되지요. 그리고 정도전은 민본적 통치 규범을 마련합니다. 1, 2차 왕제의 난을 통해서 정도전과 세자를 포함한 공신 세력을 제거하고 3대 왕으로 즉위한 태종은 고려의 도평의사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재상들의 지위를 약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하는데 바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 거죠. 그리고 의정부 사관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케 합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왕족이나 공신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고 있던 사병을 혁파함으로써 군권을 장악하고 양전사업과 호패법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사회를 안정시키고 세금을 철저하게 거두어들이는 정책을 펼칩니다. 태종이 재상들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실시한 육조 직계제를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재상들이 모여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던 의정부의 기능을 크게 약화시켜 왕이 직접 크고 작은 나랏일을 결정하고 육조가 왕명을 직접 보고하고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옆 사진은 호패인데요. 신분에 따라 호패를 만드는 재료와 호패에 적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양반은 벼슬 등급에 따라 상아, 사슴뿔, 회양목으로 만들어 벼슬과 이름을 새겼고 양인은 보통 나무의 이름, 주소, 얼굴빛까지 적었죠. 노비는 여기에 더해 주인의 이름, 나이, 키, 심지어 점이 얼굴에 어디에 있는지까지 자세히 적어야만 했습니다. 태종은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임금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사회 질서를 잘 지키라고 하는 내용의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한 정책도 펼쳤습니다. 집집마다 가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조상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며 유교의 제사의식을 따르도록 했죠. 이 사진은 평택에 있는 정도전의 아들 정진의 사당인 희절사인데요. 태종은 즉위와 함께 관리들의 집마다 가묘를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가정에서 지켜야 할 유교 윤리를 적은 주자 가례를 보급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을 정비하여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고을마다 향교가 설치되었고 서울에는 4곳의 학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나라의 수재를 모아 교육하는 성균관이 따로 세워졌고 이 교육기관들에서는 학생에게 유학의 경전을 비롯하여 역사와 문학을 가르쳤죠. 향교는 중등교육기관으로 학생 정원은 각 군현의 인구에 비례하여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육기관이 확대되고 유학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고려시대와 달리 과거에 합격하지 않고서는 관직에 나가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그 결과 수많은 학생이 과거 준비에 몰두함으로써 왕을 충성으로 섬기려는 마음가짐을 갖춘 관리를 선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유교 윤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히기도 하는 세종입니다. 태종은 셋째 아들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악업은 내가 지고 간다. 너는 태평한 시대를 열어라 라고요. 태종의 염원대로 세종대는 우리나라의 전 왕조에서 가장 빛난 시기로 기억됩니다. 세종은 신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고 정책 연구기관으로 집현전을 설치하지요. 그리고 왕과 관리들이 함께 학문에 대해 토론하는 경연을 중시해 자주 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종대에는 왕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죠. 또한 통일된 국론과 태종대에 이루어놓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경을 개척하는데요. 함경도와 평안도 북부 지역에 살던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내고 사군 육진을 설치하여 남부 각도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3인 정책을 실시하여 이 지역을 실질적인 우리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압록강에서 두만강으로 이어지는 선을 국경으로 확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종무로 하여금 쓰시마 섬도 정벌하게 합니다. 세종대에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는데요. 아름다운 활자인 갑인자가 만들어지고 각 분야에서 다양한 출판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한양을 중심으로 한 역법서 칠정산도 만들어지죠. 경복궁에서는 혼의, 간이 등으로 천체를 관측하였고 한성의 곳곳에 해시계가 있었으며 측우기로 전국 각지의 강우량을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15세기 초 한성의 문화 수준은 세계적이었죠. 세종은 민본 정치를 구현하려 하였습니다. 조선 왕조의 기본 이념인 성리학은
유교적 이상 정치를 왕도 정치로 보았기 때문에 왕도 정치의 실현으로서 민본 정치를 구현하려 했던 것이지요. 세종이 민생을 위해 실시한 정책 중 가장 핵심은 공법의 시행이었습니다. 공법이란 농민들이 내는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두려는 제도로 토지의 질을 6등급으로 나누고 한 해의 풍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 반영하는 것이었죠. 추구기가 발명되어 각지의 강우량이 측정되었고 또 농사가 발달한 지역의 농법과 기술이 수집되어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만들어져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 수령들에게는 농사철에 요역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였고요. 세종이 즉위한 지 28년이 되던 1446년 9월에는 훈민정음이 반포되지요. 민을 가르치기 위한 문자를 만들어 보급한다는 것은 민본 정치의 꽃이라 일컬어도 될 것입니다. 또한 삼강 행실도를 번역하여 그림과 함께 반포하여 모든 민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였죠. 이 도표는 세종이 실시한 의정부 서사제의 도표인데요. 의정부 정승의 역할을 강화하여 6조에서 의정부 정승에게 보고하고 의정부 정승은 국왕에게 건의하여 국왕의 재가가 나면 의정부 정승이 6조 판서에게 명령하는 시스템입니다. 태종대의 6조 직계제와는 많이 다르죠. 세종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로운 정치를 위해서 의정부 정승의 역할을 강화시킨 것이지요. 이 지도는 세종이 개척한 사군 육진을 표시한 지도인데요. 세종 때에는 여진과 맞서며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였습니다. 이 개척을 통해서 오늘날의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정하게 되지요. 이것은 훈민정음인데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창제자와 창제 시기가 정확히 알려져 있는 세계 유일의 문자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지정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나란 말씀이 중국의 말과 달라 한자와 잘 통하지 아니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이가 많으니라.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쉽게 익혀 늘 씀에 편안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4대 사상에 젖은 일부 관리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쉬운 우리 글자들을 많은 백성들이 익혀 이상적인 유교 사회를 구현할 목적으로 반포하였겠지요. 세종은 유교 윤리를 한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삼강 행실도도 펴냅니다. 세종은 한글 창제에 반대하는 최만리에게 내가 이 책을 번역하여 민들에게 반포하면 어리석은 지아비와 지엄이라도 쉽게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충신, 효자, 연려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 4대 임금인 세종이 죽고 그의 큰아들 문종이 왕이 되었으나 문종은 2년 만에 죽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인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왕권이 약해졌고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를 내몰고 왕위를 빼앗았죠. 그가 바로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입니다.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6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하고 집현전과 경연을 폐지했죠.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토지를 보유하도록 하던 과전을 현직에 있을 때만 보유하도록 한 직전제를 실시하고 또한 통치체제 확립을 위해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합니다. 문종이 제위 2년 3개월 만에 죽고 12세의 어린 왕세자가 즉위하자 문종의 고명을 받은 원로 대신들은 이미 칠순 고령이어서 정치 문제에 왕성한 정력을 경주할 수가 없었고 집현전 학사 출신의 소장 문신들은 아직 관위가 낮아 국가대사에 직접 참결할 수가 없었죠. 이러한 때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단종을 보필하는 황보인, 김종서 등의 대신을 주살하고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한편 수양대군의 추종 세력인 정인지, 신숙주, 한명회, 권람, 홍윤성 등은 1455년 수양대군을 왕으로 추대하고 단종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자 집현전 학사 출신인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등은 단종 복위운동을 하지만 실패하자 모두 처참됩니다. 이들을 우리는 사육신이라 부릅니다. 이 사진은 세조에 의해서 단종이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은 장소인 영월 청룡포입니다. 다음은 조선이 개국 이후에 추진되었던 여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왕조를 안정적 기반 위에 올려놓은 성종입니다. 성종은 조선의 9대 왕으로 세조의 맏아들인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이었죠. 의경세자가 19세에 요절하고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종이 왕위를 계승했지만 그 역시도 14개월 만에 붕어하자 예종의 맏아들인 제한대군이 당시 3세로 왕위를 잇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왕실의 가장 어른이었던 세조비 정희왕후가 성종을 후계자로 선정했죠. 성종은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하고 홍문관을 설치하여 사헌부, 사간원과 3사를 형성함으로써 체제 정비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세조 때부터 형성된 훈구 대신들이 완전히 큰 권세를 누리는 가운데 이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을 등용하여 전랑을 3사의 언관직을 차지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성종 시기에 완성된 조선의 중앙정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체제는 국왕 아래 경관직과 외관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관직으로 의정부, 승정원, 의금부,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한성부, 춘추관, 성균관을 두었고 의정부 아래에 6조를 두어 왕의 재가는 의정부를 거쳐 6조의 해당 관부에 전달되는 시스템이죠. 6조에는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2조, 호구, 조세 등을 관장하는 호조, 예약, 제사, 과거 등을 관장하는 예조,
군사관계 업무를 총괄하던 병조, 법률, 소송 등을 담당하던 형조, 산림, 건축, 야금 등에 관한 일들을 관장하던 공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승정원은 왕명출납 업무를 맡았고 의금부는 사법기관이지요. 사헌부는 감찰기관이고 홍문관은 문필기관이고 사간호는 간쟁기관인데 이 사헌부, 홍문관, 사간호는 삼사라 하는 언론기관이 됩니다. 한성부에서는 수도 행정에 관한 업무를 보았고 춘추관은 역사 편찬을 담당했고 성균관은 국립 최고 교육기관이었죠. 또한 지방정치 체제인 외관직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8도 아래 부, 모, 군, 현을 두어 중앙에서 전국 현에 수령을 파견하여 중앙집권 체제화를 하였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지방행정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 부, 모, 군, 현을 두었는데 먼저 8도를 살펴보면 수도 한성이 위치한 경기도, 함흥 경성이 위치한 함경도, 평양 안주가 위치한 평안도, 황주 해주가 위치한 황해도, 강릉 원주가 위치한 강원도, 충주 청주가 위치한 충청도, 경주 상주가 위치한 경상도, 전주 나주가 위치한 전라도로 나누고 특히 함경도, 평안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좌도, 우도로 나누어 모든 현에 수령을 파견했습니다. 조선은 통신시설로서 봉수대가 운영되었는데 삼봉우리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다른 봉수대에 서로 연락하는 것으로 각 지방 또는 국경에서의 변보를 서울의 목멱산 봉수대로 알렸습니다. 신호는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로 하여 식별을 용이하게 하였고 봉수대마다 10명 내외의 봉수꾼을 두었죠. 신호 방식은 횃불 하나면 평상시 무사함을 나타내고 둘이면 적의 모습이 나타남을 나타내고 셋이면 적이 국경에 접근해 옴을 나타내고 넷이면 적이 침공해 옴을 나타내며 다섯이면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뜻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도를 보면서 조선의 봉수제를 살펴볼까요? 봉수제는 전국 5개 봉수대를 기점으로 서울 목멱산 봉수대로 직결되면 병조에 보고가 되고 승정원을 통해서 임금에게 보고되는 시스템이죠. 제1로는 경흥을 기점으로 함경도, 강원도, 양주, 아차산을 거쳐서 목멱산에 이르는 길이고 제1호는 동래 다대포를 기점으로 경상도, 충청도, 광주, 천림산을 거쳐서 서울 목멱산에 이르고 제3로는 평안도 강계를 기점으로 황해도, 서울 무학동봉을 거쳐서 서울 목멱산에 이르고 제4로는 평안도 의주를 기점으로 평안도 서울 무학서봉을 거쳐서 서울 목멱산에 이르고 제5로는 전남 순천을 기점으로 전라도, 충청도, 양천, 개화산을 거쳐서 서울 목멱산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은 사림의 대도와 붕당 정치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림의 대도와 붕당 정치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